안녕하세요. 범블한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수백억 아파트 샀다. 100억 클럽이 요즘에 어마무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압구정 아파트. 정말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정도로 아무리 현금 부자라 하더라도 본인 자금 100% 올로 100억을 땡겨가지고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그럼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현금 부자라 하더라도 50% 이상은 대출을 물고 사거든요. 근데 이런 이상 거래가 올 들어 11건까지 지금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표를 보시면 2021년에 빵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빵건, 2023년 빵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모든 거래들이 100억 거래는 없었어. 근데 2024년 들어서 압구정동만 2건, 그리고 올해 8월 15일 들어서 11건이 지금 폭증을 하고, 이거 폭증이지. 2건에서 11건은 100억 이상이잖아. 아니, 아파트 거래가, 아니, 10억은 좀 이해가 가. 근데 100억 이상 거래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 빌딩 사는 거야? 아니, 아파트, 이게 닭장 같은 아파트 30평, 40평대 아파트 사면, 그것도 압구정동에 있다고 해서 이거 100억을 지불한다는 거는, 이게 경제적 논리로 봐도 이거 너무 이 데미지가 큰 어떤 거래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총거래는 23건에서 25건으로 지금 2024년, 2025년 부쩍부쩍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와서 이건 투기적 수요죠. 투기적 수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엄청난 천문학적 돈을 땡겨와가지고 내가 빠져나갈 때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좀 텀이 좀 짧아야 돼. 그래서 100억 투자하면 50억 정도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투기가 이거거든요. 무임승차. 결국에 가서 내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어떤 맥시멈한 그런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았다는 건 그만큼 100억 이상의 아파트 거래 현황을 대폭적으로 느린 그런 어떤 결과가 될 수 있었던 거고, 최고가 순위를 보시더라도 강남구에서 현대 1, 2차가 127억, 신현대 9, 11, 12차가 112억, 현대 6, 7차 103억. 야, 이렇게 100억 부자가 많나? 현금을 100억 갖고 있어도, 아니, 아무리 강남 아파트라고 그래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떤 변동성이 크고 지금 리스크가 크거든. 이거 완전히 100억 딱 때려 넣었는데 그냥 절반 이상 날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아파트 가격이 지금 50% 폭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지뢰밭처럼 쫙 깔려 있는데 이걸 127억 주고 112억 주고 103억 주고 산다고? 과연 이 거래를 주도한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또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전체적으로 이게 최정점에 있었던 아파트 가격들이 실거래가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결국 강남 상구는 굉장히 특이한 부동산 시장 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정점을 찍는 가격들이 나오면 시장 전체가 들썩들썩 거립니다. 야, 어디가 100억 찍었대. 어디가 120억 찍었대. 하면 그냥 경쟁하듯이 클래스 차이를 그냥 서로 상대 비교 하다 보니까 덩달아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노리는 것 같아요. 특별히 현대 1, 2차 보시면 취소 거래 굉장히 많습니다. 127억 찍으면 뭐해? 7월 14일 날 바로 취소해버렸는데 이거 증발된 겁니다. 이거 최고가 아니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데 627 규제 딱 터져버리니까 6월 27일 날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127억 거래를 법무도 당당하게 했는데 가만히 짱구 굴려보니까 이게 안 되겠단 말이야. 감당이 안 되겠다는 말이야. 더 이상 올라갈 이게 구멍이 없는데 지금 98억에서 127억을 찍었는데 이 산 사람은 거의 그냥 완전 온팡 뒤집어 쓰게 생겼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그냥 취소 딱 때리고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1, 2차, 동일한 1, 2차 최고가 98억 찍었습니다. 이것도 627 대책 규제 딱 발표하는 날 그날 거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취소가 터졌다가 다시 거래가 됐고 3월 27일 날 또 80억 취소가 나왔다가 이렇게 또 거래가 나왔는데 굉장히 좀 이상하다. 뭔가 좀 흔들흔들하는 밑돌개기를 하면서 요거 627 이후에 어떤 거래가로 나올 아마 80억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대 1, 2차 동일합니다. 여기도 80억 거래 최고가 찍었다고 했죠. 4월 20일 날 취소 때렸어. 없는 거래라니까? 최고가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궤적이 남아버리니까 사람들이 뭐를 다운표 딱딱 다운은 거죠. 80억 거래됐다. 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노리고 이제 뭔가
작전 세력이 붙는 건데 지금 무려 41억에서 80억으로 뛰었어요. 2배가 뛰었단 말이야. 40억에서 2배면 80억이야. 2억에서 2배면 4억이잖아. 근데 40억에서 2배면 80억이야. 이걸 먹으려고 뭔가 진입을 했던 것 같은데, 동일한 현대 1, 2차 93억 4월 달에 등기가 나왔었는데 취소 건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똑같은 3층이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최고가 신고가가 굉장히 시장을 좀 어지럽게 만든다. 100억 이상 아파트 거래 현황 무의미하다 라는 어떤 느낌적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고요. 현대 1, 2차 동일하게 127억 찍었습니다. 6월 27일 날, 7월 14일 날 취소했잖아. 똑같이 이런 어떤 이 일관된 어떤 거래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팔을 딱 걷어붙이고 이상거래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강남 쪽뿐만 아니라 성수 3지구 실거래 뭐 급등락하는 거 35억 하는 아파트가 뭐 12억 했다는데 뭐 증여 편법 증여일 가능성도 높다 뭐 이런 어떤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어떤 이상 거래들 국토부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런 최고가 거래는 좀 자취를 감추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기본적으로 실거래 7억 찍었는데 4억으로 또 신고를 해버려가 다운 계약서 뭐 과태료만 1억 4천 정도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서 위법 사례가 좀 엄중해야 됩니다. 이게 솜방망이 처벌을 해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가격을 장난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현대 9, 11, 12차 여기도 좀 이상하죠. 9, 11, 12차 112억 5천을 찍었었어요. 최고가를. 근데 이후로 쭉 보니까 가격이 거의 뭐 69억으로 떨어졌다가 90억 떨어졌다가 75억으로 갔다가 100억 나왔다. 미친 사람 널뛰기 하는 거 같네 꼭. 야, 이게 굴곡이 이래.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정상적인 거래가가 맞겠느냐, 이게 100억 거래 맞겠느냐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동일한 9, 11, 12차 그래도 69억 찍었는데 68억으로 떨어졌고 69억 찍기에 밑도를 살짝 갰지 않습니까? 다 치솟 떴지. 당연히 치솟 뜨지. 91, 12차 112억 찍었어요. 근데 뭐 바로 90억으로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요 거래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일단은 집값을 어떻게 해서든 한번 띄워보자라는 연날리기식 어떤 집값 띄우기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그 현대 6, 7차도 마찬가지죠. 현대 6, 7차도. 최고가 103억을 찍었지만 밑돌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101억. 100억을 딱 밑돌을 개놓고 103억 찍고 밑돌 딱 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최고가 신고가는 진행이 되고 있다. 현대 6, 7차 동일하게 130억 찍었어. 근데 직거래가 115억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등기는 안 쳐버리네. 그러니까 신고가, 최고가가 지금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 한번 뭔가 좀 자극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선수들이 좀 뛰어든 것 같은데, 이거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러니까 지표로 볼 때도 그냥 바로 취소하고 그냥 꼬리 잘라버리고 그냥 빤스런하고 앉았는데 이거 누가 믿겠어. 결국에 가서는 아무리 현금 부자를 하더라도, 아니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가 100억 부자를 하더라도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100억 넘게 사겠냐고. 이거 법인이나 아니면 외국인이나 뭔가 좀 집값을 들어 올릴 만한 어떤 작전 세력들이 들어와서 집값을 좀 호도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많았다는 얘기죠. 아무튼 지금 뭐 압구정 아파트가 이렇게 핫한 이유, 결국에 와서는 뭐 재건축 기대감 때문인데, 과연 이 압구정동 재건축이 그만큼 먹을 게 많은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조합원들 경우에는 대형 평형 선택 시 10억 원가량의 막대한 추가 분담금을 부담을 해야 돼. 야, 이거 아니 조합원이 10억을 추가 분담금으로 내야 되는데, 이게 신축 아파트 분양하고 그 이후에 아파트 값이 10억 이상 단기간 안에 오를 수 있을까?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니 압구정 아파트 이런 이유 때문에 매입은 자산가도 선뜻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이 팩트를 호도해가지고 신고가 최고가 100억, 120억, 130억 찍었네 만에 지금 다시 서울 아파트 뭐
엄청나게 반등하네 이런 식으로 오판하게 만드는 지금 분위기 싹 일소가 돼야죠. 그리고 압구정 아파트 값이 오를수록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간의 비용 역전 현상 간극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신축 아파트는 분상제가 적용이 돼가지고 조합원보다 더 싸, 마이너스. 그리고 조합원들은 분담금까지 떠안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어떤 이 비용 증가의 그 비애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70억 사는데 30억이 은행 돈입니다. 대출로 100억 클럽 진입한 압구정 규제 거래로 얼어붙나 뭐 이런 어떤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현금 부자라 하더라도 현금 100억 때려박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50% 받습니다. 50%. 그리고 자금 부담 뭐 재건축의 어떤 호재도 물려 있지만 결국에서 추가 분담금이라는 악재도 지금 악마의 발톱이 딱 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 자체가 좀 투명하게 보이지 못하게 만드는 오판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강남구 거래 금액 보세요. 이게 가장 실질적인 거래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5년 4월 달에 45억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8월 아파트 서울 평균 거래 금액이 강남구 24억입니다. 그죠? 거의 21억이 지금 마이너스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신고가 120억, 130억 찍으면 뭐하냐고. 이 정도로 지금 실거래가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건 고스란히 앞으로 비강남권에도 엄청난 가격 변동 요소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 아주 높고요. 거래량 뭐 말할 것도 없죠. 강남구 18건으로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줄 사람이 없어. 받아줄 사람이 없어. 떨어지는 칼날 누가 받으려 하겠습니까? 그 섬뜩한 시퍼런 칼날 누가 받겠어. 그리고 서초구 역시도 마찬가지죠. 서초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 31억까지 갔다가 지금 8월 달에는 26억 정도 평균 거래 금액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하방 압력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4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26억 정도인데 21억까지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서초구도 뭐 갈 길이 멀죠. 서초구 아파트 거래량을 보더라도 13건에 지금 그치고 있고요. 거래량이 이만큼 줄었다는 건 뭐 최고치를 찍었을 때는 뭐 600건까지 500건 600건까지 갔던 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서초구 고가 아파트 질비한 가운데 있었는데 거의 뭐 700건에 가까운 거래가 나올 정도로 뭐 박 터졌으니까 2025년 2월달 3월달에 이랬어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뭐 거래량들이 터져 나왔었죠. 토제 해제가 딱 일순간 돼버리니까 그냥 본물처럼 그냥 거래가 이루어졌던 거라. 그리고 송파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파구도 뭐 거의 19억까지 6월달에 찍었다가 8월달에는 13억까지 평균 거래 금액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6억 정도 차이가 나는. 확실하게 지금 강남 상구도 엄청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팩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파트 거래량 역시도 지금 뭐 송파구는 3월달에 900건, 1000건까지 찍었는데 지금 17건입니다. 송파구. 그죠? 송파구 지금 집값 계속 오른다며. 거래량 팍 터진다며. 실질적인 공식 지표는 전혀 그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 않다. 거래가 뚝 떨어지고 거래량 형편없이 지금 쪼그라들고 있다. 9월달 되면 정말 무섭게 집값 조정기가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런 단면적인 지표를 보더라도. 노원구 가장 뭐 회전율이 높은 곳 아닙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6억대로 머물러 있는데 6억 3천까지 찍었고 6억 5천까지 찍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노원구가 상대적으로 평균 거래 금액이 그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네. 실수요자들이 좀 많이 몰렸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의구심이 있었는데 확실히 지금은 뭐 어떤 보합세적인 그런 어떤 형태로 가고 있고요. 아파트 거래량 역시도 여기 뭐 8,900건 찍다가 55건으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가는 함수 관계에 있고 8, 9월 되면서 정말 뭐 생각지도 못할 단기간 안에 집값이 조정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온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실수요자들은 인천 쪽으로 굳이 뭐 서울 아파트 살 필요 없다.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인천 청라 검단 아파트 20, 30대가 뭐 집중 매매한다라는 그런 어떤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 청라 검단으로 빠지는 거는 서울 집값 상승 여파 때문이고 청라 검단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교통 여건이 서울 여건성이 좋기 때문에 특별히 검단은 뭐 5호선 연장도 되고요. GTX 지나가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김포 통해서 빨리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번에 또 인천 지하철 연장선이 개통이 됐기 때문에 3개의 정거장 생기지 않았습니까? 계양역까지 뭐 5분에서 한 8분이면 도착 가능합니다. 서울역까지 한 20분 정도 남짓 걸리니까 충분히 뭐 직주 근접 가능하니까 20, 30대가 집중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명암이 있어요. 청라는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검날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한한 현상이죠. 같은 서구인데 왜 그럴까? 일단 서구에 청라 보시면 4억 9천 하락하고 있고 3억 9천, 3억, 2억 8천. 떨어지는 파이가 송도에 비하면 조금 덜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지고 있다. 왜냐? 그만큼 청라가 검단에 비해서는 서울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친선역 개통이라는 호재가 없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송도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얘기죠. 대신 원당동에 위치한 검단 신도시는 떨어지는 파이가 그리 크지 않다. 신설역을 통해서 계양역, 경유해서 서울까지 가는 데는 뭐 엄청난 입지적 장점이 있으니까 오히려 여기 진입하면 집값이 내가 산 가격보다는 더 엄청나게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이쪽으로 검단 쪽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 검단 쪽에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통해서 분양하는 아파트들 뭐 1000채 이상 나오니까 여기 쪽으로 또 무주택자라면 좀 관심을 기울일 또 필요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천은 뭐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부평구, 연수구, 서구 해서 5억 이상 하락하는 곳들 즐비하고요. 인천은 아마 뭐 드라마틱하게 집값이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어떤 경기권의 영향뿐만 아니라 서울도 지난 한 주간 엄청난 폭락을 기록한 것들이 뭐 즐비하게 나오고 있죠. 직거래가 뜬다고 하는데 직거래하면 막 픽픽 웃어요. 아, 이게 무슨 거래냐? 이게 무슨 거래야? 아무 의미 없는 거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판단을 내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억에서 10억 떨어졌죠. 근데 직거래라고 막 코웃음을 핑핑 쳤는데 보세요. 상계주공 5단지 직거래 3억 나왔죠. 정상적인 계약도 3억 나왔어요. 8억에서 5억 떨어지고 있습니다. 1층 거래지만. 직거래가 아주 유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선제 지표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신현대 91, 12차 112억에서 22억 떨어진, 참 말이 안 나온다 여기는. 그 다음에 마포 한강 아이파크 거래량 봐도 여기 13억에서 17억, 최고가 17억에서 13억으로 떨어져 거의 뭐 4억 이상, 4억 가까이 지금 떨어지는 어떤 마포구의 하락세를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롯데캐슬 에디포레 여기도 17억에서 11억 직거래가 나왔습니다. 직거래 무의미하다고 했죠. 근데 유의미합니다.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직거래 17억에 나왔었어요. 25억 거래였었는데 최고가가. 근데 17억 딱 뜨잖아. 그러니까 선제적인 어떤 분명한 영향을 지금 부동산 시장 이 분위기로 봐서는 받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거래가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편법 증여나 뭐 자식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단가를 확 낮춰서 하는 거래도 있지만 요 거래가 딱 찍은 기준을 이후에 실거래가도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성남 산성역 포레스티아 최고가 14억 찍었는데 지금 10억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다. 4억 이상 지금 하락하는 추세. 경기권도 굉장히 좀 성남 분당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랐었는데 역시 판교도 더샵 퍼스트파크 최고가 17억에서 14억으로 큰 폭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달 거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거래일 수 있고, 임해성지도 역시 분당 쪽인데 17억인데 14억으로 거의 한 3억 정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권 전체적으로 서울 모든 강남 집값의 최고가 신고가가 다시 한번 집값을 들어 올리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역시 그 지표들은 물거품이었다. 싹 증발될 수밖에 없겠고 8월 9월 가면서 확실하게 팩트에 근거한 디테일한 어떤 시장이 집값을 끌어내리는 엄청난 분수령이 오게 될 겁니다. 무주택자라면 좀 잘 지켜보셔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신고가 최고가에 오판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뭐 집값이 오르네 마네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이 지표가 보여주는 팩트는 8, 9월에 엄청난 조정장이 올 것이다. 연말 가면 뭐 거의 집값 정상화에 다다른 엄청난 자산 가치의 하락.
이게 좀 단계적으로 내려와 줘야지만 경제 기조에 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점차적인 집값 정상화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고요. 무주택자라면 이런 골든타임 좀 느긋하게 기다리시면서 조바심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잘 인내하신다면 골든타임 분명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번번한 법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